5천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 문명이 현재 근본적으로 격렬하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절규가 베이징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한글을 완전히 습득하는 데 성공한 실험 결과는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변혁을 초래했습니다. 수천 년간 지속된 전통과 혁신적인 변화 사이의 충돌 속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과 더불어 5천년 역사의 핵심인 문자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한글 혁명이 내포하는 심층적인 이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며 중국어 교육과 심각한 문해 문제 해결에 평생을 헌신해 온 천밍화 교수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부상한 우리의 중국이지만 수천만 명에 달하는 문맹 인구가 여전히 실재한다는 냉혹한 현실은 저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제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전역을 누비며 수행한 현장 조사에서 문맹 인구는 주로 서부 내륙 지역과 농촌 지역, 그리고 소수민족 거주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맹 퇴치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자 자체의 복잡하고 방대한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익히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한자를 새롭게 암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55세 이상의 문맹자들 대부분은 이 나이에 어떻게 그림과 같은 복잡한 글자를 모두 외울 수 있겠느냐라며 좌절감을 표출하고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에서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 중이며 그 성과가 가히 혁신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이었지만 대만 국립대학의 리웨이 교수가 직접 보내온 연구 보고서를 상세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남부 지역에서 6개월간 실시된 시험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전통적인 한자 교육 방식보다 훨씬 압도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 수백 개의 자음과 모음만을 숙달하면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읽기와 쓰기의 기본 원리를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만에서 중국어가 아닌 한글을 활용하여 문맹 퇴치 실험을 시도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글자를 각각 독립적으로 익혀야 하는 구조인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을 정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문자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합 원리의 단순성이 특히 성인 문맹 학습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저의 기존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한글이 우리 중국의 광범위한 문맹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국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시도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5천년의 숭고한 전통을 지닌 한자를 근본적으로 포기하자는 제안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절실한 문맹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보조수단으로서 한글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탐구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중국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직접 진행하기로 결연하게 결심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반대 의견과 도전이 예상되지만 연구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검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엄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단 하나의 기회라도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와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시도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 교수팀이 대만에서 개발한 교육방법론은 실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먼저 한글의 자음과 모음만을 철저히 교육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글로 표기된 중국어 문장을 읽는 과정을 통해 읽기의 기본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한자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심화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특히 고령 학습자들에게서 놀라운 수준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중국어 학습에 내재된 어려움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표기 문자인 한자는 문자와 소리가 직접적으로 1:1 연결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성인 문맹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수년간 진행한 현장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분명하고 첨예하게 드러났습니다. 문맹 성인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 결과 대다수가 한자는 너무 많고 복잡해서 배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한 60대 농민 참가자는 이 나이에 수천 개의 그림 같은 글자를 외울 자신은 도저히 없다며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이 문해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글은 과학적이며 매우 체계적인 문자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효율적인 조합만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 기관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진 글자 형태는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대만 실험에서 관찰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참가자들의 경이로운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데 단 이틀이면 충분했으며 평균적으로 2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 능력을 완전히 습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자 학습 방식과 비교했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원리만 이해하고 나니 너무나 쉬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평생 글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며 깊은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대만의 실험은 또한 한글 학습이 한자의 이해도 향상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부수적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음운 개념을 확고하게 습득한 학습자들은 한자의 발음을 훨씬 더 쉽게 기억했고 이를 통해 한자 학습 자체의 속도 역시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를 접한 저는 깊은 학문적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5,000년 문화 전통의 한자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문맹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글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중국 내에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중국어 교육에 헌신해 온 저로서는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를 문맹 퇴치에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이념이나 선입견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만의 성공적인 선례를 보며 중국에서도 반드시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자처럼 수천 개의 독립된 문자를 개별적으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만 명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짧은 시간 내에 문자를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한글의 과학성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단 24개의 기본 문자, 자음 14개, 모음 10개만으로 세상의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각 자음 글자들이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애는 혀가 위심몸에 닿는 형태를, 그리고 M은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직관적인 설계 원리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가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검토해보니 이미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펄 S. 버크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레드야드, 조프리 샘슨은 한글을 인류 역사상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칭송했습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앙드레 마르티네 역시 한글을 문자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표기 체계라고 평했으며 유네스코가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이고 국제적인 평가와 더불어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통계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한글이 가진 본질적인 학습 효율성과 과학적 설계가 중국의 문맹 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5,000년의 깊은 역사를 지닌 한자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맹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넘어서 직접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엄밀하게 검증해 볼 시점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치아치아족 사례 역시 저에게 매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치아치아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후 문자가 없어 구존으로만 전해지던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문맹률 또한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한글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는 사실도 한글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는 드디어 연구팀과 함께 중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결정을 연구진들과 논의하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연구팀 회의에서 제안을 발표하자마자 회의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거세고 부정적인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 교수님,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구소는 중국어 문해력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지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해도 중국의 문맹자들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발상입니다. 특히 우리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인 우징 박사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천 교수님,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사회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것이며 우리 연구소의 명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한글 도입이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접근이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정치적 논란만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방식으로 중국의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30년간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존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맹자들이 더욱 쉽게 문자 개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자 학습까지 능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로서 한글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중국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진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지만 몇몇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우리 연구팀에게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문맹률은 여전히 8.8%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약 1억 명 이상의 문맹자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농촌 인구의 문맹률은 25%에 육박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맹목적으로 고수한다면 과연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한글의 놀라운 효율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며 연구진들을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만의 리웨이 교수로부터 최근 전달받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데 단 이틀이면 충분했으며 평균 2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 능력을 완벽하게 습득했다고 합니다. 대만 연구팀이 왜 한글 도입 실험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중국어 학습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어 학습의 핵심 장애물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최소 수천자 이상을 습득해야 하는 한자의 비효율성, 발음과 문자 간의 불일치, 그리고 복잡한 성조 체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대만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자를 배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한글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을 명확히 비교해 보십시오. 한글을 통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신속하게 익힌 후 이를 확고한 기반으로 삼아 한자 학습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전체 학습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한자와 한글의 학습 곡선을 직접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자는 초기 학습 장벽이 매우 높은 반면 한글은 초기에 빠르게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효율적인 디딤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한자 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인도네시아 치아치아족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한글의 범용성,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치아치아족은 한글 도입 후 문맹에서 벗어났으며 이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글로벌 문맹 퇴치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점차 일부 연구원들이 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소규모의 실험을 진행해보자는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문맹자들을 모집하여 첫 수업을 시작했을 때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뿌리 깊은 자신감 부족과 새로운 문자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한자도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한국 글자를 배우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와 교육 전문가 바이루 박사는 참가자들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나 K-팝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 여겼지만 곧 이것이 귀중한 교육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한류 콘텐츠에 매우 친숙했으며 한국 음식이나 연예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글 학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연구진들 중 일부가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인 쉬준 박사는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 교수님의 제안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문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직접 실험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가장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연구진 중 절반 정도가 제 실험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본격적인 연구를 실행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험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는 한글 교육 전문가인 바이루 박사의 도움을 받아 문맹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루 박사는 한글 교육의 핵심은 기계적인 암기가 아닌 원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조합의 원리만 이해하면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글자를 쓰게 하는 방식보다는 발음과 시각적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이루 박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중국어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어 학습은 보통 한자를 필사하면서 진행되지만 한글은 소리를 먼저 익히는 것이 학습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카드를 활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직관적으로 조합하는 방식과 필기보다 발음을 먼저 익히게 하는 소리 중심 학습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임 요소를 가미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한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 실험이 진행되면서 경이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강한 저항감을 보이던 참가자들이 점차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접근법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거 BTS 멤버 이름이잖아. 김치, 불고기 이런 단어를 내가 직접 한글로 읽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나 음식 이름을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을 급격하게 높여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습 속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습득했으며 학습 능력이 특히 빠른 참가자들은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까지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문자와 발음이 1대1로 정확히 대응되는 표음 문자라는 특성 덕분에 참가자들의 의문 인식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를 구분하지 못하던 참가자들이 한글 학습 후에는 발음 차이를 훨씬 더 명확하게 인지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한글을 선행 학습한 참가자들이 한자를 배울 때 보이는 인지적 향상이었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을 먼저 배운 그룹은 한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가 40% 이상 빨라졌으며 한자의 형태와 발음 관계를 더욱 쉽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팀은 교육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험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데이터, 참가자들의 상세한 학습 곡선, 그리고 한글 학습이 한자 습득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저는 팀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글은 문맹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문화의 정수인 한자 학습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후 교육부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개혁 성향을 가진 관리들은 우리의 연구에 큰 관심을 표명했지만 보수적인 인사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교육부의 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들과 저명한 언어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5,000년 역사의 한자를 포기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을 보조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자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파 인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매우 강경했습니다. 중국 교육부 정책연구실의 마오젠 국장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천 교수님, 귀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지만 외국 문자, 그것도 한국의 문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한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문명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한글을 도입하면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경시하게 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다른 위원은 정치적 민감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내외에서 중국이 자국 문자를 포기하고 한국 문자를 채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격렬한 토론 끝에 교육부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한된 규모의 추가 실험을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교육부 부국장인 저우페이 박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순수한 학술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정치적 차원의 논쟁을 불가피하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신중한 접근과 압도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맹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이들이
처음으로 문자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신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제한된 규모의 추가 실험이 허가된 것은 작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험 규모를 확대하고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한자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엄격하게 나누어 한 그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른 그룹은 한글을 먼저 배운 후 한자를 학습하게 하는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간의 추가 시험 결과 한글을 먼저 학습한 그룹이 한자 습득 속도와 이해도 측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졌는데, 한글을 활용한 그룹은 기초 문해력 획득에 평균 4주가 소요된 반면 전통적 방식의 그룹은 3개월이 지나도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강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교육부와의 두 번째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실험 참가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영상과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손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인데 67세 여성 참가자의 감동적인 증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끝까지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명료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자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력 있는 객관적 데이터 덕분에 교육부는 마침내 10개 농촌 지역에서 제한적인 시범 운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기쁨과 가능성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맹을 해결하는 문제를 초월하여 참가자들의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이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버스 노선표를 혼자 읽었어요. 이제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손주들에게 내가 직접 쓴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의 실험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한글을 통한 문맹 퇴치의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로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혁신적인 연구 이야기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도 언어 학습에 관하여 특별하거나 감동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상세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문자나 언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성공의 기쁨, 혹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건설적인 의견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